안녕하세요. 도서사기 감시단의 김용석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예고해드렸다시피 체인지 그라운드의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체인지 그라운드의 표시 광고법 위반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체인지 그라운드에는 카드 뉴스 콘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굉장히 많았죠. 보통 30장에서 한 40장 사이로 구성이 되는데요. 얼핏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게 되면 자기개발 콘텐츠 같이 보이는 카드 뉴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책이 나오죠. 대중들은 여기까지 보고 나면은 감명을 받고 의심 없이 책을 사거나 구매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건 사실 광고입니다. 출판사가 체인지 그라운드에 대가를 주고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책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 표시도 없죠. 만약에 일반 대중이 광고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으면 아마도 반응은 달랐을 겁니다. 6월부터 조사하기 시작해서 2019년 9월까지 수개월간 이러한 광고가 30여 건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3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확장한다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몇 년 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네이버 블로그를 비롯해서 블로그 생태계에서도 있었죠. 우리가 보통 어떤 제품 같은 것들을 사기 전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봅니다. 보통 상품평이 어떻게 나오지? 긍정적일까? 하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믿었죠. 그리고 실제로 괜찮은 블로그들이 진실되게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그게 조금 지나서 리뷰가 대가를 받고 쓰는 리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신뢰를 잃어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네이버 블로그는 완전히 광고판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누구도 아무것도 믿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공정위는 2014년에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했죠. 그래서 그 블로그에 대가를 받고 쓴 글은 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G사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을 이제는 SNS에 확대한다는 방침을 2018년 9월에 발표했습니다. 자, 도서사기 감시단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낌새를 채고요. 저거 완전히 대가를 받는 광고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도감단 초기부터 6월 달부터 끊임없이 광고성 글과 홍보 문제를 체인지 그라운드에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 했다가 7월 말경에 7월 27일입니다. 정확하게요. 체인지 그라운드와 인생 공부 주요 페이지 한 6개 정도에서 마치 처음부터 광고 표시를 알렸던 것처럼 슬쩍 얘기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페이지는 PPL, 즉 간접 광고를 포함합니다 라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광고 표시가 없었던 카드에 문구를 추가하기 시작하죠. 이 콘텐츠는 출판사의 의뢰를 받고 제작되었습니다 라고요. 여기에는 그렇지만은 금전적인 관계와 그리고 광고란 표시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미 광고가 나갔던 카드들에도 문구를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2019년 8월 28일이었죠. 자, 2달 전에 게시했던 광고글 그 카드 아랫면에 이 콘텐츠는 출판사의 의뢰를 받고 제작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수년간의 카드 광고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겨우 16개 정도만 수정이 되고 나머지는 너무 역부족이었죠. 자, 이것도 이거지만 JYP 박진영 대표까지 광고 모델로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광고 모델을 불러들였을까요? 어쨌든 저희는 이런 카드 뉴스가 광고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지 대가를 받는 것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체인지 그라운드가 대가를 받고 광고한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던 어느 날 대가의 증거가 나온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일명 클루지 사건이었죠. 2019년 8월 3일 신박사TV에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저라면 이런 책들은 읽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 책을 저격을 합니다. 클루지도 그중 하나였죠. 특별한 통찰을 주지는 않는다. 근거 자체가 약하다. 책이 구린 거예요. 네,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이라고 8월 3일에 비판합니다. 그런데 닷새가 지나서 체인지 그라운드에 클루지 동영상 광고가 올라옵니다. 공교롭게도 클루지 광고 작업 중인 걸 신영준 씨가 모르고 저격을 해버린 거였죠. 굉장히 곤란하게 됐겠죠. 이 책의 홍보를 맡긴 출판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날인 8월 8일 신영준 씨는 해명하는 내용을 방송으로 올립니다. 왜 돈을 포기했나 라는 제목이었죠. 최근 우리 조직에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블라블라블라. 출판 광고 의뢰를 이미 억셉을 하고 이미 영상까지 제작하고 있었어요. 네, 이게 광고라는 걸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객사로부터 홍보 영상은 올려주지만 돈은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략, 그리고 이건 250만 원짜리 광고일 거예요 해서 대가를 받는 광고이며 금액은 250만 원이라고 스스로 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른 세 군데에서도 일제히 광고가 올라갑니다. 물론 광고라는 표시 없이 올라갔죠. 여전히 독자들이 알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혹시 출판사들이 이런 광고 단가표 같은 것들을 체인지 그라운드의 광고 단가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고 의심을 했고 수소문을 해서 광고 단가표를 드디어 구했습니다. 프로모션 금액이라고 한번 보시죠. 카드 뉴스는 200만원, 영상은 250만원, 영상 플러스 카드 뉴스는 300만원, 인터뷰까지 포함하면 400만원의 광고 단가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청 폼, 네, 구글 폼으로 된 신청 링크가 있었는데 링크를 한번 따라가 보니까 여전히 입력 폼도 유효하더군요. 여러분, 이런 카드 뉴스, 광고, 네, 대가를 받는 광고임에도 광고라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 기만 행위가 됩니다. 이른바 표시광고법 위반이죠. 페이스북만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등등 여러 군데 체인지 그라운드가 운영하는 모든 채널에서 광고가 발견됐는데 네이버에서도 무려 500여 건이 발견되었고요. 카카오 1분에서는 무려 1150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죠.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서 다른 채널도 한번 가봤습니다. 브런치는 과연 어떨까요? 브런치에는 신영준 씨를 비롯해서 고영성, 웅이사, 김팀장, 그리고 태PD 이렇게 6명의 블로그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기를 가장한 광고로 인해서 사용자들의 신뢰를 잃었죠. 브런치는 네이버 블로그같이 되기 싫어서 약관에서 광고 선정글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박사 브런치는 공공연하게 책을 광고하고 있죠. 그리고 광고 표시 따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브런치는요, 저희가 워낙에 많이 항의를 하고 하니까 드디어 광고 표시, 홍보라는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큐블리케이션. 네, 본서평은 신영준 박사님과 고영성 작가님이 로큰미디어 및 체인지 그라운드와 함께 진행하는 큐블리케이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큐블리케이션은 큐레이팅과 출판의 합성어로 해외 명제를 엄선하고 최고 수준의 번역을 통해 출판을 하고 필요한 독자들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결국 광고라는 얘기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광고 표시를 해버리면은 약관 위반이 되고요. 안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됩니다. 진퇴양난이죠. 약관에는 분명히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에서 제12항을 보시죠. 광고 또는 선전 등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주로 홍보, 광고를 개인 브런치에서 쓰고 있습니다. 큐블리케이션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죠. 모두 체인지 그라운드 직원의 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감당 회원님들은 브런치의 신고 기능,
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신고 기능을 이용해서 광고를 지금까지 수백 회는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브런치는 이 신고에 굉장히 묵묵부답이었죠. 아무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되겠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서 신고를 최초로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공정위에 표시광고에 대한 시정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인지그라운드와 신영준 씨는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죠. 피민원인 측의 출판사로부터 의뢰받는 홍보글의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표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민원인은 이에 따라 관련 문구를 기재할 것임을 밝혀왔으므로 알려드립니다 라고요. 그런데 그 직후에 쓴 신영준 씨의 브런치 글을 보면은요, 광고 표시 여전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고를 지키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고 있죠. 이때가 11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되겠다. 이거 체인지그라운드하고 그 직원들이 운영하는 모든 채널에 있는 표시 광고 위반 자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네이버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어요. 총 102개 출판사 524회에 걸쳐서 네이버 포스트 게시물에 광고를 표시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이버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매체에 대해서 공정위에 표시광고 위반 사례를 접수했죠. 조사 결과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페이스북, 브런치에서 다량의 광고를 신고했습니다. 브런치에서만도 신박사 브런치에서만도 한 300건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장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죠. 광고 표시를 할 것. 네, 그러면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 그리고 광고 표시를 하는데 대가성이 분명한 문구여야 한다라고요. 광고 표시를 할 때 스폰서드 바이 이런 거보다는 광고란 단어를 명시를 하고 카드 뉴스 내에 그리고 동영상 내에 명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 대가를 받고 만든 광고라는 그런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에 공정위는 체인지그라운드의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좀 납득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귀하의 민원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피민원인 광고 대행사는 네이버 포스트 게시글에 대가성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스폰서드 바이 로크미디어와 같이 대가성 여부를 표시하였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죠. 스폰서드 바이 로크미디어라고 표시를 한 게 광고인 것과 대가성인 것들이 드러나느냐 하고요. 스폰서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공정위에서 스폰서드 바이를 쓸 것을 권고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럼 누가 정한 문구인가요? 체인지그라운드에서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항의를 했습니다. 자, 소비자 위주로, 소비자 기준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소비자들은 스폰서라는 이런 문구를 대가성이 있고 광고라고 인지를 못할 거기 때문에 그 문구도 수정을 해주십시오 라고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뭐라고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달하기로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했죠. 공정위에 이 문구의 수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해석과 민원을 요청하겠습니다 라고요. 자, 어쨌든 공정위에서 이렇게 시정 권고가 나간 후에 524개이던 체인지그라운드 포스트, 네이버 포스트 수가 395개로 130여 개가 줄었고요. 나머지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스폰서드 바이라는 표시가 다 붙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표시는 대가성 광고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했죠. 그리고 카카오에서는 1100여 개의 광고와 게시물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유튜브, 브런치, 페이스북은 아직이죠. 우리 도감단은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제대로 광고를 표시하게 할 겁니다. 이미 체인지그라운드는 제대로 광고를 표시하는 법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 카드 뉴스 하단을 보시죠. 본 콘텐츠는 유료 광고로서 출판사와 협력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적이 있거든요. 네,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드 바이라고 쓴 것은 아직까지도 소비자들을 기만하게 만들겠다, 기만하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2019년 11월 25일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를 지키지 않은 광고주에 대해서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죠. 7개사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일단 한번 했고 그 뒤에 수정하지 않은 7개사에 대해서 과징금을 총 2억 6,900만 원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한 SNS로서는 최대의 과징금 부과였습니다. 네, 이제 이 7개사가 아니라 로크미디어와 100여 개 출판사들의 차례가 되겠죠. 이미 시정 권고를 한 차례 무시했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죠. 광고 표시를 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체인지그라운드는 지난 수년간의 소비자 기만에 대해서 독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랍니다. 체인지그라운드의 표시 광고법 위반이었고요. 5가지 주제가 더 남았는데 하나하나 차례차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도서사기 감시단의 김용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